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강의 해주시나요? 오늘은 저번에는 이제 물권법 관련돼서 이제 취득시효와 주의토지 통행권 했었죠. 네. 그런데 오늘은 이제 또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상속 관계에 대한 부분을 이제 두 가지 사례를 통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얼마 전에 사망하셨는데 상속 재산으로는 약간의 부동산, 주식, 그리고 은행 예금이 있어요. 상속인으로는 어머니를 비롯해서 남동생, 여동생 등 6명인데 이 경우 상속 재산의 분할은 어떻게 할까요? 예. 일단은 이제 상속 재산 분할이라 하는 것은 일단 그 전제가 상속인이 있어야겠죠. 근데 상속인이 한 사람이라면 뭐 다 가져가니까 문제 없죠. 근데 상속인이 수인이라면 이것은 이제 쪼개는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게 바로 상속 재산의 분할인데 이제 분할 방법에 관해서 민법은 또 가족법은 또 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상속 재산 그 분할의 개념을 말씀을 드린다면 돌아가신 사람을 피상속인이라고 불러요. 피상속인. 그리고 이제 이를 상속하는 사람을 상속인이라고 하는데 상속인 여러 명이라면 그 상속 재산은 여기서 이제 여쭤보신 게 부동산이 있고 뭐 주식이 있고 예금이 있다고 돼 있었나요? 네. 네, 예. 이것들을 공유 내지 준공유하게 됩니다. 공유하게 된다라고 민법 아마 1006조에 나와 있을 거예요. 이제 이것을 이제 쪼개야 되는데 민법 물권법에는 공유물 분할 방법이라는 게 또 있어요. 268조에. 그러나 상속재산 분할 방법에 관하여는 상속법에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게 이제 1012조 이하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분할 방법에는 이제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유언에 의한 분할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피상속인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그 사후까지 인정해 주겠다라는 게 유언 제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유언에는 이제 8가지 정도의 법정 유언 사항이 있는데 상속재산 분할도 바로 유언 사항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법정 방식을 갖춰야 돼요. 자필증서, 녹음증서, 뭐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이렇게 5가지 방법이 있거든요. 그런 방법을 갖춰서 유증을 해 놓으면은 그에 따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뭐 법조문을 한번 보면은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을 정하거나 자기 스스로 정하거나,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이제 유증을 하는 거죠. 유언을 하는 거죠. 혹은 이를 정할 것을 제3자에게 위탁하고 돌아가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상속 개시 날로부터 5년을 초과하지 않은 기간 내에는 이걸 쪼개지 마라. 분할 금지도 유언으로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 피상속인 돌아가신 분의 재산 처분의 자유를 기본적으로 인정해 준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아요, 피디님? 이런 경우는. 남기지 않고 돌아갔을 때는 소송을. 그렇죠. 우리가 이제 그러니까 유언을 남기지 않았다면 네. 이제 법이 이를 보충해 주죠. 소송하는 방법으로 하라고. 이게 바로 이제 상속재산 분할 소송인데 그 전에 상속인들 스스로가 협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겠죠.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피상속인의 유언이 없을 때는 뭐라고? 일단은 이제 피상속인이 아무 말도 않고 돌아가셨어요. 그랬을 때는 그 상속인들이 공유자로서 자기들끼리 공유물 분할처럼 협의 분할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협의는 공동상속인 전원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라도 그 동의 안 하면은 다시 재판해야 돼요. 그런 경우가 지금 최근 우리 사무실에서도 이런 소송이 있어요. 한두 사람, 그러니까 7명 가운데 2사람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이미 그 분할된 부분을 다시 원점으로 돌리고 재조정하라는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또 협의할 때 이제 분할되는 몫은 이제 어느 정도 어떤 사람은 더 많이 줄 수도 있고 적게 줄 수도 있어요. 자기 협의니까 문제가 되지 않죠. 그리고 상속인 중에 미성년자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그 미성년자는 이제 그 협의할 능력이 이제 부족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이럴 때는 특별 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다가 청구해가지고 그 특별 대리인과 상의해야 됩니다. 그게 바로 특별 대리인 제도예요.
이제 이런 협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결국 이제 재판이죠. 이제 변호사가 조력을 받아가지고 이제 법원에서 분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세 번째 방법은 이제 법원에 의한 분할인데, 민법 1013조 2항에 의하면 분할 협의가 성립하지 아니한 때 각 공동 상속인은, 여러 명이 함께 같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각 한 사람이 다른 사람 전원을 상대로 가정법원에 분할에 청구를 합니다. 최근 제가 하는 사건도 청구인 한 사람, 그 다음에 상대방 6명인데 그중 한 사람이 먼저 돌아가셔가지고 대습상속인 4명이 들어와서 상대방은 10명이 되어 있는 소송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뭐 송달료만 해도 엄청 또 많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았을 때는 그 재판에 의해서 분할한다고 했는데, 그 의미는 분할 방법뿐만 아니라 분할할 건가 말 건가에 대해서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다 포함을 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먼저 소송을 먼저 들어간 게 아니라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조정을 먼저 거친 다음에 분할 소송에 들어가죠. 이 사안의 경우에 상속자 분할에 관하여 부친이 특별한 유언을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면 가족들이 원만한 협의에 의해서 분할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상속자 분할 심판 청구를 하게 되는데, 가정법원에. 근데 이게 이제 복잡해요.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냐면, 분할할 때 그냥 있는 거 아까 말한 뭐 부동산 그리고 주식 예금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쭤본 게. 근데 이제 그 상속인 중에는 어떤 사람은 피상속인 부친으로부터 특별한 수익을 얻었다. 미리 뭐 돈을 많이 받았고 뭐 대학도 보내줬고 뭐 등등 여러 가지 특별 수익을 받은 사람은 상속재산 그 분할함에 있어서 깎아야겠죠. 그리고 피상속인 아버지의 집 그리고 또 뭐 주식 뭐 이런 것에 뭐 정보를 줬다든지 해서 특별히 기여했다라면은 그 사람의 기여분은 고려해가지고 그 사람 더 줘야겠죠.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상속재산 분할 명세표를 내려갑니다. 이제 그 기여분이나 특별수익을 모두 고려해가지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어떤 소송은 이제 일반인들은 좀 이제 어려운 면이 있고 법률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야 할 그 사안이라고 보여지죠. 일단 이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서 말씀을 이 정도로 드린 걸로 하겠습니다. 예. 저의 부친은 사업을 하다가 실패해서 많은 채무를 지고 이를 갚지 못하여 번민하다가 얼마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부친은 많은 채무만 남겨놓았으며 저의 능력으로는 부친이 남긴 채무를 갚을 길이 없는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네. 이런 게 이제 상속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물려주신 부분은 거의 없는데 혹은 또 일부분이 있는데 채무는 그보다 5배가 있다 했을 때는 이제 상속 포기 제도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것은 이제 일반적으로 설명해 드린다면, 부모가 돌아가시면 그 순간 사망한 시점에서 상속인들은 부모의 재산뿐만 아니라 그 채무를 승계하게 됩니다. 이제 법적으로 볼 때는 이 재산이라 하는 것은 적극 재산이라고 표현하거든요. 채무는 소극 재산. 그래서 뭐 토지나 집 등 부동산이나 예금과 같은 적재산뿐만 아니라 뭐 아버지가 빚진 거 있잖아요. 차용금, 그다음에 대출받은 거, 그다음에 보증선거 이런 것들도 다 포괄적으로 그 상속이 되게 돼 있습니다. 당연 상속이에요. 자기가 원치 않더라도 상속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아버지의 빚이 엄청 많은데도 불구하고 상속인들이 모든 것을 안아야만 한다면 상속인들을 보호하지 못하게 되죠. 그래서 애초부터 상속인이 아닌 걸로 하게 하는 제도가 상속 포기 제도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건 언제부터 언제까지 해야 되느냐? 피상속인이 돌아가시고 내가 나에게 상속이 개시됨을 안 때로부터 석 달 내에 가정법원에 포기 심판 청구서를 제출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떤 효과가 생기냐면은 나는 애초부터 그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처럼 돼요. 그러면은 그럼 포기했으면은 그 포기한 부분은 다른 상속인에게 상속분의 비율로 또 귀속하게 되거든요. 뭐 상속 포기도 개별적으로 포기하면 됩니다. 여러 명이 같이 가서 할 필요가 없이. 자, 이런 게 있고,
그 다음에 또 이런 것도 있죠. 근데 포기하게 되면 왜 문제가 뭐냐면 법정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직계 비속과 배우자예요. 그러니까 처자식이라고 볼 수 있죠. 돌아가신 분의 처자식. 근데 처자식이 없고 처는 있고 자식은 없다. 그러면은 돌아가신 사람의 부모하고 그 다음에 나의 처가 배우자가 공동 상속해요. 이제 그렇게 되죠. 그러니까 배우자는 항상 1등이란 거죠. 애가 있으면 애들하고 1등. 그 다음에 애가 없으면은 부모와 1등. 그런데 그것도 없다 하면은 3순위가 형제자매예요. 그럼 형제자매는 2촌이거든요. 이게 죽은 사람에 대해서 2촌의 반결족이 돼요. 그런데 형제자매도 없다라고 한다면 4촌 이내의 반결족까지가 상속순위에 들어가요. 그러면 4촌 이내라 있으니까 3촌 또는 4촌이죠. 3촌이 없으면 4촌. 그러면 뭐 최근에 이런 뭐 의뢰도 받았는데 4촌인데 상속 포기를 하고 싶다. 그 말은 1순위들이 포기했고 2순위가 포기했고 3순위도 포기했는데 나한테 돌아오니까. 해서 이제 상속 포기를 하려고 하는데 포기했을 때 이제 그 사람 4순위에 해당하는 4촌 형제의 아들한테 상속이 되느냐. 그 사람 5촌이 되니까 상속이 안 돼요. 상속이 안 되는데 여하튼 내가 1순위로서 상속 포기를 할 때는 골치 아프죠. 왜? 2순위, 3순위, 4순위가 밑으로 내려가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한정승인 제도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정승인은 본전치기 한다라는 개념이나 똑같아요. 예컨대 아버지가 뭐 100만 원을 남겨놨다. 근데 아버지 빚은 500이다. 100의 범위 내에서 만 책임을 지고 나머지 400에 대해서는 책임을 안 진다라는 그런 제도거든요. 그걸 해놓으면은 상속 포기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가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한정승인을 말씀드린다면 한정승인도 석 달 내에 해야 돼요. 알겠습니까? 석 달 내에 해야 되는데 최근에는 뭐 특별 한정승인 제도가 있어가지고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재산은 보이는데 빚은 안 보일 수가 있잖아요. 나중에 이제 그 뭐 채권자들한테 전화 와서 아버지께서 이렇게 빚을 졌다 이렇게 말했을 때 알게 되잖아요. 그렇다면은 자기가 상속이 된 것을 안날로부터 석 달은 금방 지나가 버릴 수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특별 한정승인 제도를 둬요. 그러니까 나로서 한정승인 하려는 나로서 그 아버지의 재산보다 채무가 더 많음을 몰랐다 그 말이에요. 몰랐다. 그리고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라고 한다면 그때부터 석 달 내 특별 한정 승인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가 마련돼 있죠. 마련돼 있으니까 이제 그걸 그래서 일단은 이제 뭐 피디님이 여쭤보신 내용은 뭐 이렇게 답을 하겠고요. 자료들을 이렇게 이제 링크해서 이제 참고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강의도 너무 쏙쏙 이해가 잘 되게 설명해 주셨어요. 예, 그래요. 뭐 그러면 좋죠. 예, 예. 네, 감사합니다. 네, 예, 수고하셨습니다.